최태성 정선의 이야기 한국사.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금요쌤 최태성입니다. 자, 우리는 자랑스러운 일제강점기 그 저항의 역사를 배우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로 1920년대를 좀 배워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1920년대 국내에서의 정말 다양했던 그런 저항의 역사를 배웠죠. 와, 뭐 그냥 민족주의 지정의 실력 양성 운동도 있었고 사회주의 지정의 쟁의도 있었고 이 둘이 합쳐가지고 신간에도 결성을 했고, 예, 그리고 뭐 60만세 운동, 광주 학생 항일 운동, 형평 운동, 민족문화 수호 운동, 아리랑 정말 다양한 그런 형태의 그 저항이 있었습니다. 정말 멋지세요. 네, 멋지십니다. 여러분들 이 멋진, 이 자랑스러운 이 역사, 이 다양한, 이 많은 역사를 단순하게 시험 문제를 푸는데 스트레스를 준다, 외울 게 너무 많다 라고 하는 그런 관점만으로는 접근하지 않아 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번 1920년대 국외 저항이라고 설명드렸죠. 자, 이 1920년대 국외 저항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항일 무장 투쟁이라는 겁니다. 자, 이 홍범도가 이끄는 그 대한 독립군이 중심이 되어서요, 저쪽 두만강 쪽에서요 봉오동 전투가 벌어지는데 여기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얼마나 약이 올랐을까 일본이요. 그래서 훈춘 사건을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적을 동원해가지고 자기 그 공사관을 공격을 해서 사람을 죽이도록 해요. 참, 정말 너무 심하지 않아요? 그죠? 이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대규모 일본 군대를 끌고 이 만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들과 한판 붙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 만주 지역에 있었던 여러 독립군들이 연합군을 결성을 하는데, 이 김좌진의 북로 군정서가 중심이 되었고 홍범도의 대한독립군도 합류해서 여러 부대가 합류해서 싸운 전투, 그 전투가 그 유명한 바로 1920년대 청산리 전투입니다. 자, 이 청산리 전투에서 대승을 우리는 거뒀죠. 일본 어땠을까요? 더 약이 바짝바짝바짝 올랐겠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 독립군들의 어떤 그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는 그 독립운동 기지 있잖아요. 그 독립운동 기지를 이 약오른 일본은 정말 초토화시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바로 간도 참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죽어나가야 했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것 같아요. 자, 결국 이제 이렇게 간도참변을 통해 가지고 독립군들의 어떤 기지가 초토화되면서 더 이상 이 지역에서는 활동이 어렵겠다 판단해 가지고요, 더 북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어디로 갔냐면요, 그 밀산부 한흥동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서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서일을 중심으로 해서 대한독립군단을 결성을 하죠. 자, 이 대한독립군단은요 이동을 해요. 다시 어디로? 러시아령 자유시로 들어가는데요. 어떻게 이거? 러시아령 자유시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이쪽에서 지금 여기 오려면 무장해제를 하라고 합니다. 무장해제를 하고 자신들의 군대에 편입을 해서 움직이라는 거예요. 아니, 독립군들이 무장해제하면 그게 독립군이냐고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결국 그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양측의 총격전이 벌어졌고 그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면 1921년 벌어졌던 자유시 참변이에요. 참, 1920년에는 간도 참변, 1921년에는 자유시 참변. 참, 이게 식민지에서 산다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우리한테 다시 한번 시사해 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 독립군은요 다시 만주로 내려와 가지고요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3부를 결성을 합니다. 일본이 이거를 냅두겠어요? 당연히 냅두지 않죠. 그래서 중국인들을 회유해요. 그래서 중국인들한테 너희들 그 조선, 한국 독립군 잡아오면 돈 주겠어 해. 아니지, 이건 일본인이구나. 돈 주겠어 모이다. 이게 바로 미스야 협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위기겠죠.
이젠 일본인 피해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중국인까지 피해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결국 이제 이렇게 분리돼서는 안 되겠다. 참의부, 정의부, 신명부 이렇게 분리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이 3부를 통합하려고 하죠. 힘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성된 게 뭐냐면 북만주 지역에서는 혁신의회가 만들어지고요. 남만주 지역에서는 국민부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네, 혁신의회와 국민부 결성. 자, 이렇게 이제 만주 지역에서는 그러한 혁신의회와 국민부가 결성이 되었고 이번에는 여러분 상하이 과연 어떤 소식이 있을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취재 들어갑니다. 네. 자, 이 최초로 3권 분립에 입각해 공화정을 표방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상하이 지금 있는데 이 연통제와 교통국 조직을 통해 국내와 연결을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또 이 독립봉체 발행해서 자금도 확보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방해한다는 거죠. 일본이 방해한다는 거죠. 거의 연통제와 교통국은요. 거의 뭐 1920년대 되면 거의 일망타진되다시피 합니다. 아, 정말 가슴이 아프죠. 그 와중에 말이죠, 여러분들. 이 이승만 대통령의 그 국제연맹 위임 통치 청원 사건이 문제가 돼요. 우리를 국제연맹이 좀 맡아달라라고 하는 것들을 지금 위임 통치권을 지금 내놓게 되는 것이죠. 이러면서 독립군들은 분노하는 독립군이 생겨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냐?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임시정부, 우리 정부에 이야기도 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라고 하면서 비판의 열을 올리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속에서 이제 분열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걸 진정시키기 위해서 국민대표회의가 1923년 열려요. 신채호를 대표로 하는 이 어떤 창조파 그리고 안창호를 대표로 하는 개조파 이렇게 부딪히게 되는데요. 결국 이제 성과가 없이 종료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출범을 했고 뭔가 나름대로 노력을 하려고 했는데 1920년대 이미 교통국 연통제 같은 조직들은 이미 와해가 되었고 게다가 지금 내부에서도 지금 이 국제연맹 위임 통치 사건 때문에 이걸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나뉜단 말이죠. 그러면서 창조파와 개조파로 나뉘게 되는 모습들. 창조파는 대표적인 사람이 신채호. 새롭게 다시 시작하자는 얘기예요. 개조파는 임시정부는 그대로 두고 뭔가 필요한 것들만 바꿔나가자라고 주장한 게 이제 안창호거든요. 이 두 세력이 협상을 했지만 결국 협상에는 실패하고 결국은 임시정부는 거의 공중분해가 되는 그런 모습으로 위기를 맞게 되는 것이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위기, 이 위기를 과연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 응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큰별쌤 최태성이었습니다.